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학 수학능력평가. 모든 수험생들이 입시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바로 수학입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다들 수학 수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곳에서 수학 수업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잠시만요. 그 수학 포기하라는 손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지금 저기 안에 계세요. 저기요, 선생님이 수학 포기하라고 하신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수학 선생님인데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포기하라. 여득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여득환 선생님의 독특한 교육 방침.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마저도 성적이 쑥쑥 오르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는데요. 수학은요, 천재들만 하고 천재들만 하는 재능 있는 친구, 창의적 사고가 있는 그런 친구들만 하는 반면에 수학 영역은요, 기본 개념 원리를 충실히 한 학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D-A 이것이 뭘로 변한다? EX로 변한다 이거야. 오케이? 굿. 찍어. 그런데 선생님의 찍어란 강력한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일제히 카메라를 들고 칠판을 사진 찍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다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수업을 하는데 필기를 하게 되면 이 수업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온전히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요. 또 그 찍은 걸 가지고 집에 가면서 그걸 보면서 다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복습하는데 이점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기하느라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선생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였는데요. 수업 시간엔 필기를 하는 것보다 눈과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학원 가보면은 막 수학 무조건 문제풀이만 하라고 하는데 수학 영역으로 접근해갖고 개념 위주로 하니까 훨씬 더 쉽게 되더라고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수포자예요. 근데 스포자인데 어떻게 수학 들어오셨어요? 여기는 그 수학 배우는 게 아니라요. 수학 영역을 배우는 데라서 공부 그런 하러 왔어요. 수학 영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그리고 정의, 뜻, 원리에 중심적으로 깊이 탐구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출석 또한 옛날처럼 이름을 호명하는 방식이 아닌 지문 하나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생 수가 많으면 수업 시간에 출석을 부르는 데만 몇 분씩 소요됐었는데요. 이 방법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유형 중심적으로 어떤 유형을 외운다거나 암기해서, 그죠? 그리고 어떤 비법 이런 것들만 가지고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금방 또 새로운 것에 어떤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묻는 문제에서는 항상 힘들어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을 찾아온 한 학부모. 이곳에선 학부모를 상대로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자녀의 수학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왔겠죠? 아니요, 제가 상담받으러 왔어요. 오늘 어떻게 어머님이 직접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여태까지는 애들 공부 때문에 애들 상담 받으러 왔었는데 오늘 제가 상담 받으러 온 이유는 저희 애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라고만 여태까지 했지 저희 애가 학원에 보내놓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 보니까 제가 너무 애가 성적만 가지고 애를 다그쳤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집에서 해줘야 되는지,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도 애한테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였다는 거. 저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라고는 말하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가 엄마 집에서
눈치도 보고 그런 게 여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훈이가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선생님하고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어떤 식으로 애를 공부를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 지훈이 공부보다 제가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그걸 좀 선생님께 배우려고 여쭤보려고 왔어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늦은 저녁 시간. 이 시간부터는 선생님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지난 수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라는데요. 선생님도 참 바쁘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 띠랭 울린 쪽지를 보고 어디론가 급히 가는 선생님. 갑자기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선생님 혼자 수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구한테 강의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 제자가 아까 그 SNS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문자 메시지나 SNS로 보내면 선생님은 그 즉시 강의실로 가서 문제풀이를 해주고 동영상으로 전송해주는데요.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엔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것처럼 궁금증이 바로 해결되고요.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날아온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막힘없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이걸 통합하고 다시 압축해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이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계속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에 따라서 교육도요. 수학 교육도 통합적 사고력을 가진 양성한 그런 인재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통합적 사고력이 생기면 문제 해결 능력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보너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대학과 학교 성적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목이 바로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이 대학의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요. 혹시 주변에 수학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다면 거침없이 수학을 포기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